좋지 않은 이야기고 굳이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좀 문제되는 걸 얘기해봐야 뭐 저한테도 사실 득될 게 없으니까 그동안 침묵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작은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켜고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자동차 전반적인 다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참 이 영상을 정말 찍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뭐 좋은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주말 동안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진짜 맞나라는 생각을 제가 수십 번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르노코리아의 페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드디어 이제 터질 게 터졌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특정 브랜드의 뭐 담당자들한테 잘 보이지 않는다면 너네 우리한테 초대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거는 예산일이고, 특정 브랜드 담당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그 커뮤니케이션 만들어 가지고 얘는 뭐 어떤 상황이야, 혹은 자기네들 성향에 맞지 않은 유튜브 말고도 직원을 좀 약간 왕따 시켜서 내보내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거죠.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이제 가 있었죠. 진짜 커뮤니티 팀의 이제 뭐 직원이 아니라 부장이 저에게 너 아이디 마음에 안 들어서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나는 좌파고 너는 우파라는 아이디 쓰니까 난 네가 싫어, 너는 우리 행사 오지 마 라고 불합리한 행동을 했었던 적들도 있고요. 또 차마 여기서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터지고 생각이 되는 건 이제야 진짜 터질 게 터졌고 저희도 이런 입장을 정리해서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고 굳이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좀 문제되는 걸 얘기해봐야 뭐 저한테도 사실 득될 게 없으니까 그동안 침묵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작은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켜고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자동차 전반적인 다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일의 발단은 부산모터쇼가 끝난 이후에요. 저희도 부산모터쇼 일정일 끝내고 집으로 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댓글에 보르노 코리아? 뭐 보릉보릉? 소추가 타면 안 되는 차?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사태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도 이거를 보고 이게 말이 된 상황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르노코리아가 사내 홍보 영상을 올리는 채널인 르노인사이드라는 채널에 이 담당 매니저가 남성 혐오의 손짓 사인을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이게 일파만파로 상황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 르노인사이드 코리아를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채널 규모 자체가 워낙 좀 작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걸 몰랐는데, 르노코리아의 신차인 그랑콜레오스가 워낙 관심 많이 받고 성공을 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찾아보니까 르노인사이드 코리아가 이제 뜬 거죠. 근데 이 영상 채널에 뭐 썸네일에도 대놓고 뭐 이건가요? 이런 썸네일로 영상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처음에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심지어 이게 개인 채널도 아니라 르노코리아의 본사 홍보 채널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린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거 진짜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인스타나 뭐 아니면 개인 SNS도 성 갈라치기 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 회사 홍보 채널에 브랜드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얼굴도 걸려있는 영상에 이렇게 한다? 저는 이거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펼쳐진 거죠. 진짜 너무 타이밍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4년 동안 이 르노에서 이 오로라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사활을 걸고 만든 차량이거든요. 연구원들, 디자이너, 정말 그 담당 브랜드 사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신경을 써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왔는데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이 개인의 이 행동 때문에 이 사건이 터졌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처음에 이 담당자가 몰랐었구나, 몰라서 이 표현을 몰라서 이렇게 올린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사태 파악을 해보니까 르노인사이드에 총 3분의 사과문이 게재가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논란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사내 홍보용으로 제작된 영상 일부 장면에 논란을 일으킨 점 사과한다. 뭐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혐오 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다소 짧은 사과문이 게재가 된 거죠.
이 첫 사과문이 올라오자 각종 SNS나 르노 관련 영상에 영향을 끼쳤죠. 저희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르노코리아 홍보팀도 한통속이다라는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을 했죠. 바로 그 이유는요. 르노 인사이드 채널이 사내 홍보 채널임과 동시에 홍보팀에서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통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채널을 대행사가 맡아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채널이 있는데 이 르노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르노 본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진 거죠. 이후 이제 지속적인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르노 코리아는 사과문을 다시 한번 올리죠. 대략 핵심적인 내용을 꼽아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혐오의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작 이 영상을 제작했던 사람은 이 행동이 그런 의미로 해석될지 몰랐다,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저는 일반인이고 그전 직장인이고 제 얼굴이 나오는 노출된 영상이기 때문에 특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영상을 만들진 않았다. 저 스스로도 상상하기 어렵다.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인신공격을 멈춰주길 바란다 라는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과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혐오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자기가 밝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표현한 행위가 그게 아닌데 니들이 뭔데 그렇게 해석을 해?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혹은 이중잣대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사과문 올라가고 오히려 진짜 불씨가 더 올라갔어요. 아니 내가 봐도 진짜 제가 봐도 이게 사과문이 이게 맞나? 예를 들어 넥슨도 이런 페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영상 다 내리고 그게 이제 거기는 대행사였어요. 그러니까 본사 직원이 한 게 아니라 외주를 줬는데 그 외주 업체가 이런 페미 논란이 됐었던 업체였고 그게 이제 영상 내에 삽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넥슨에서는 여기에 이제 소송을 걸고 저 피해 보상하겠다.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죠. 이런 빠른 대처로 그냥 무마가 됐습니다. 물론 그때도 욕 많이 먹고 넥슨 시청하고 담당자들 정말 많이 책임지고 이런 문제가 돼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GS예요. GS에도 포스트에 이런 행동, 이런 사진, 그림이 이제 올라와서 문제가 됐었는데 빠르게 사과하고 무마가 됐었죠. 근데 지금 르노 인사이드에 올라온 이 행태는요 그냥 제 식구 감싸기, 우린 잘못 없어, 니네가 잘못했어 라는 안일한 대응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붕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이 너무 잘못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수정을 거쳐서 6월 30일 날 최종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벌써 뭐 너무 이 사태가 커졌다 보니까 최종 사과문도 들어오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 대응이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아쉬운 거죠. 그리고 그동안 사과문이라고 올라왔던 내용을 보면 그냥 다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난 이랬는데 이걸 몰랐다, 나 대혹하지 말아달라 라는 피해가기 식으로밖에 안 보인 거죠. 뭐 부정하고 변명하기보다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은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책임은 누가 질 건지, 다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걸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만 하면 끝났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계속 변명, 제 식구 감싸기, 우린 잘못 없어 이런 일들만 일어나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질까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이거는 과연 개인의 일탈일까요?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팀 자체가 어느 정도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아니 누가 봐도 썸네일과 제목에 이게 썸네일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한두 번 영상이 아니잖아요. 거의 모든 영상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게 누가 봐도 문제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어느 누구도 지적을 안 했다? 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빠르게 대처를 해서 그 직원을 징계라든지 진짜 퇴사를 시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냥 감싸는 모습만 나오다 보니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홍보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홍보실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이 홍보실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르노 코리아의 전 직원, 영업사원, 담당 대리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르노 내부 상황을 저희가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진짜 이 영상을 찍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했던 대로 수습이 당장은 안 돼요. 진짜 댓글에서도 르노 차는 뭐 보르노 차, 이거 남성은 사면 안 된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진짜
홍보실에서 잘못한 거를 르노 영업사원, 르노 대리점, 거기에 그 엔지니어, 디자이너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4년이라는 시간을 진짜 다 노력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살려보겠다고 진짜 QM6 이후로 저희도 영상 뭐 아르카나부터 QM6까지 댓글 민심 안 좋았어요. 이거 뭐 사고를 아니냐 했지만 차 좋은 건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 차 좋고 르노가 회생을 하고 다시 부활을 해야 이 자동차의 건장한 시장이 다시 활발하게 된다. 현대 기아 독점이 아니라 르노도 살아내야 된다라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영상을 촬영을 올려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저는 슬프다 못해 화가 납니다. 아니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상황인지. 저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그 르노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까지 대놓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 르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게 알게 모르게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합니다. 그 직원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 남아있는 그 브랜드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마케팅 담당자, 홍보실 담당자는 더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당신네들 실수한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르노 코리아 내부는요, 인터뷰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돼요. 지금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됐습니다. 원래 이 행사 끝나고 더 많은 이벤트도 막 준비했는데 다 리셋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동이에요? 원래 대대적으로 이게 지금 부산에 이 부산 모빌리티 쇼의 주인공은 르노예요. 르노가 부산에 공장도 있고 이번에 행사를 시작으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야 되는데 모든 홍보 일정이 캔슬이 되었어요. 영업사원들도 기존 사전 예약을 걸었던 소비자들의 이탈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니 영업사원들이 이 계약을 유지해야 되는 명분과 변명도 없어요. 그냥 해약을 해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해약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더 화가 나는 건 르노코리아 사장분이 엔지니어 출신 임원을 안 친 것도 이게 다 오로라 성공을 위한 발판이거든요. 게다가 르노 본사 있죠. 르노 본사 회장님이 그룹 의장, 지리자동차 중역 다 이 부산 모빌리티쇼에 왔어요. 차 보고 현장 상황이 어떻고 저희가 촬영할 때도 그 담당자분들 그 르노 본사 담당자분 뭐 지리자동차 담당자 와서 막 얼굴 입에 걸려가지고 막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막 일반 소비자 반응도 너무 좋고. 근데 이런 진짜 정말 너무 좋은 분위기에 갑자기 저녁에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모든 최악의 상황이 하루 만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 일각에서 무슨 얘기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지능적이고 계획된 범행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실제로 지금 르노코리아에서 이러한 사태가 터졌을 당시 윗선에서 컨펌을 받고 사과문을 올렸고 빠르게 진상조사가 들어갔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처분과 처분 사실을 공유했다면 오히려 이 사태를 위기를 발판 삼아 더 올라갔을 텐데 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회사 내부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내부자 중에서 혐오 사상을 가진 소수의 인원이 팀 단위로 그래도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부적인 조직 문제를 지적되는 이유가 이 오로라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 중이던 시절에도 그러니까 이 사내 홍보 영상이 그러니까 모빌리티 올라가고 띵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그 영상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을 컨펌을 내지 않고 이게 올라갔다? 보편적인 회사의 구성이자 정상적인 회사 업무의 프로세스며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를 일반적인 분들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위에서 컨펌을 이걸 해줬다? 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르노코리아의 스탠스는 딱 이겁니다. 사고 친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다. 사고를 친 건 친 거지만 우리 직원은 잘못 없다. 더 나아가 르노코리아는 저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스탠스를 내서 더욱 공분을 사는 중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바로는 해당 직원은 아직까지 해고 조치가 아닌 업무 중지 조치를 취하고 회사에서 내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무언가 조치가 이루어지긴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는 그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진짜 회사 차원에서 진짜 단호하게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르노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떤 팀들이 이런 문제를 발생을 시켰고 그 직원에 대한 처분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총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프로젝트가 1조 5천억 원짜리 그리고 이 전반적인 사회 자동차 이 시장의 규모로 따지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사태에 대한 이 직원에 대한 처분 그리고 재발 방지를 르노코리아에서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르노코리아를 싸잡아서 욕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4년간 노력을 해서 일을 한 엔지니어, 브랜드 담당자, 뭐 영업사원도 얼마나 힘듭니까? 대리점 사장님들, 공장 직원들, 이거 하나만 보고 진짜 홀레오스 하나만 보고 지금 다 같이 4년을 넘게 참아가면서 달려왔는데, 그 홍보실의 개인 직원의 일탈로 이렇게 모두 싸잡아서 욕먹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사태에 화나고 분개하겠지만 조금 더 현명하게 좀 바라보셔서, 잘못된 사람한테 욕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르노코리아를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2차 사면 안 돼, 2차에 대한 건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르노코리아가 그냥 이 사태 재발 방지와 이 사태를 일으킨 담당자들의 책임만 깔끔하게 하는 모습만 보고 이 사태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직원과 이 팀의 문제지, 르노코리아는 물론 회사 입장에서 이걸 문제되는 걸 몰랐다라는 건 잘못이죠. 그러니까 같이 욕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싸잡아서 그냥 2차 사지 마세요, 보르릉차, 뭐 보르노코리아 이런 거는 더 이상 이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분들도 많이 치다고 대리점도 전 되게 많이 치네요. 그럼 보면 사전계약 10대 들어온 것 중에 10대가 다 취소했답니다. 아니 이제 신차 나왔는데 이게 최악의 상황이 다 겹친 거예요. 아 정말 르노코리아의 부활을 바랬는데 이제 이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에서 르노코리아 편드는 거 아니야, 르노코리아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엮여있는 공장 직원분들, 담당 영업사원분들, 그리고 그 영업사원분들의 가족, 브랜드의 홍보실 이 개인 직원 말고 다른 남아있는 그 수많은 직원들, 수만 명들, 그 수만 명의 가족들 다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처리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르노코리아 이 직원은 그냥 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 남아있는 직원이나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사태가 더 화가 나고 더 안타까운 거죠. 그냥 이 사람은 자기가 나가면 그만이니까 나는 문제 없어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싸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이 영상을 찍는 거조차도 솔직히 댓글로만 그냥 남기려고 했어요. 그냥 뭐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흘려 지나가자 할까 했지만, 사실 그렇기보다는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냥 자동차 유튜버로서 이 사태를 넘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빠르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태의 책임, 재발 방지, 이것만 확실하게 된다면 다시 르노가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욕을 조금 멈춰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추후에 또 이 영상에 관련돼서 요거 말고 르노만의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요거 그런 다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어차피 터질 게 터졌으니까 제가 다른 브랜드들 한 3-4곳 지금 문제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거 정리해서 후속편으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이런 문제는 문제고, 차 그랑 꼴레오스 정말 잘 나온 차거든요. 제가 그랑 꼴레오스 차 시승차가 나오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이 상품으로만 보자고요. 이 상품으로 보면서 냉정하게 시승기, 장거리 시승기 비교 정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후속 영상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